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뇌경색은 결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주, 몇 달 전부터 우리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 바로 여러분의 다리가 가장 먼저 위험을 알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미루다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오게 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서유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 90% 이상이 이미 다리를 통해 경고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괜찮겠지라며 넘긴 그 몇 시간이 평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분은 절뚝거림을 관절염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뇌의 혈관은 막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경색이 오기 전에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구조 신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신호만 알아도 뇌의 마비와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4가지 녹색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적색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번개처럼 떨어지는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쌓인 결과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갑자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의 혈관은 30년 넘게 쓴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유연하고 깨끗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가 관벽에 달라붙어 통로를 좁힙니다. 이 좁아진 길로 점성이 높아진 피가 흐르다가 작은 혈전이 걸리는 순간 특정 부위, 특히 운동과 감각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급격히 기능을 잃으며 증상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소금과 튀김에 익숙한 식습관, 높은 혈압과 당뇨, 흡연, 수면 부족, 운동 결핍이 매일 혈관벽을 미세하게 상처냅니다. 그 상처에는 더 많은 찌꺼기가 달라붙고 염증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어제 무리했지라며 의미를 축소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지 못했어도, 발끝이 자꾸 끌려 슬리퍼가 빠져도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는 자기 위안이 경고음을 덮어버립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이 괜찮겠지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이틀 동안 왼쪽 다리가 둔하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지만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손상된 뒤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도 이상했는데 금방 괜찮아져서요. 그 금방이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 귀찮음,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몇 분에서 1시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니 많은 분들이 나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예행 연습에 가깝습니다. 잠시 막혔던 혈관이 기적으로 다시 열렸을 뿐 혈관의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다리에 나타나는 미세한 징후, 한쪽만 힘이 빠지는 느낌, 발바닥 감각의 비대칭,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균형 이상은 뇌가 내는 마지막 신호탄입니다. 신호가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시계는 조용히 다음 사건을 향해 움직입니다. 왜 우리는 이 경고를 듣지 못할까요?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처럼 욱신거리지도, 쥐가 나는 것처럼 격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일 아니야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신경계의 경고는 종종 통증이 아니라 기능의 미묘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걷는 보폭이 조금 좁아지고 평평한 바닥에서도 자꾸 걸려 넘어가며 신발이 자주 벗겨지는 것, 이 일상의 작은 이상들이 바로 뇌혈류의 불안정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낌새를 해석하는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다리에 오늘 처음 나타난 비대칭, 내 발끝이 설명 없이 자꾸 끌리는 느낌, 어제와 다른 균형감, 그 작은 차이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사람이 골든타임을 잡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이 평생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결심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뇌혈관 질환의 80%는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먹는 한 끼가 훨씬 강력한 약입니다. 지금부터 뇌경색을 예방하는 4가지 녹색 신호등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시금치, 호박, 버섯과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 식품들은 칼륨이 풍부해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뇌혈관의 압력도 커지고 그만큼 파열의 위험도 커집니다. 시금치 한 줌, 호박 반 그릇, 버섯을 넣은 국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칼륨의 절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짠 반찬 대신 이런 채소를 곁들이면 맛도 좋고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둘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 혈관이 녹슬지 않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좁아지기 쉬운데 라이코펜은 그 염증을 미리 차단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저도 아침 식사 후 작은 방울토마토 3개를 꼭 챙깁니다. 셋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서 혈액의 점도를 낮춥니다. 일주일에 2번만 꾸준히 섭취해도 뇌혈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튀기기보다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을 줄이면 맛은 담백하고 혈관은 훨씬 깨끗해집니다. 마지막은 청국장과 나토입니다. 이 2가지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 덕분에 천연혈전 용해제라 불립니다. 뇌경색은 결국 피떡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버립니다. 열에 약하니 국이나 찌개에 넣을 때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가 부담스러우면 가루나 환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음식은 모두 값비싸지 않고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식탁에 올리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은 약처럼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매일 쌓이는 약입니다. 내일의 뇌혈관 건강은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먹지만 뇌혈관을 공격하는 적색 신호등 음식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효과는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녹슨 수도관에 부어봤자 맑아질 수 없는 것처럼 혈관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그대로 둔 채 건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적색 신호등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도넛, 감자튀김, 그리고 유탕 처리된 과자들에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런 기름은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튀긴 음식을 즐겨 먹던 60대 남성 환자는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지만 자신은 단지 속이 더부룩하다 고만 느꼈습니다. 기름 냄새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쓰디습니다. 둘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각종 육가공 제품에는 방부제와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을 만들어 구조를 파괴하고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마치 고무호스가 점점 딱딱한 플라스틱관으로 변하듯이 말입니다. 간편하다고 매일 샌드위치 속에 햄을 넣는 습관, 그 편리함이 뇌혈관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셋째는 짠 음식입니다. 국물, 찌개, 젓갈, 장아찌.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기 어렵지만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액 속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이 끌려 들어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 안에서 이런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결국 약한 부위가 터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물은 시원하게, 밥은 짭짤하게라는 습관이 바로 뇌혈관의 시한폭탄입니다. 넷째는 공복의 바나나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은 이를 배출하지 못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혈관 내벽을 상하게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즉 급상승과 급하강이 반복되면 혈관은 칼날로 긁힌 듯 상처를 입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은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식탁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나쁜 음식을 끊는 용기입니다. 오늘 한 숟가락 덜 짜게, 오늘 한번 덜 튀기게, 그 사소한 절제가 뇌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뇌의 균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침 5분자가 진단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뇌경색은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지만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행히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하면 내 뇌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장비가 없어도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오직 내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아침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나요? 한쪽 다리만 유독 무겁거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뇌의 운동 신호가 비대칭적으로 전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근력 저하와는 다릅니다. 뇌가 다리에 보내는 명령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 감고 서 있기입니다. 벽이나 안전한 곳에 기대 서서 눈을 감고 3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쓰러질 듯 흔들린다면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소뇌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뇌 혈류의 흐름이 불안정해질 때 이런 미세한 흔들림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입니다. 맨발로 바닥을 디딜 때 양쪽 발의 감각이 같은지 느껴보세요. 한쪽은 차갑고 다른 쪽은 따뜻하거나 한쪽만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면 신경 전달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양말을 두 겹 신은 듯한 느낌은 뇌의 감각 중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일직선으로 걷기입니다. 거실 바닥에 선 하나를 정해 그 위를 따라 발뒤꿈치와 발끝을 맞대며 걸어보세요. 만약 발이 자꾸 선 밖으로 벗어나거나 몸이 비틀거린다면 이건 역시 뇌의 균형 제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면 더 명확히 느껴집니다. 이 네 가지 테스트는 단순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5분이면 평생의 마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반복하면 내 몸의 변화를 더 빠르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테스트 중 하나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그 작은 차이를 듣는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입니다. 이제 뇌가 멈추기 전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치명적인 경고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은 결코 조용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는 뇌의 명령을 직접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상이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의사로서 20년 동안 수없이 보아온 뇌경색 직전에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로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걸어도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고 마치 바닥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이석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증상은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에 혈류가 불안정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뇌가 손상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평지에서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발끝이 자꾸 끌리거나 신발이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걸을 때마다 발끝이 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슬리퍼가 자꾸 벗겨진다면 발목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조하수, 풋드롭라고 부릅니다. 뇌의 운동 신호가 발끝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끊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가 자신의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게 됩니다. 통증은 없지만 힘이 쑥 빠집니다. 이때 대부분 무릎이 약해졌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의 반대편 운동 중추가 막혀 신호가 끊긴 것입니다.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발바닥을 디딜 때 한쪽은 마치 양말을 두 겹 신은 것처럼 둔하고 차가운 바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혈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왼쪽 발만 얼음장처럼 차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평평한 곳에서도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문턱이 없는데 발이 꼬이고 평지에서도 중심을 잃습니다. 뇌의 고유 감각, 즉, 내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이 손상되면 눈을 감지 않아도 내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능이 흔들릴 때 다리는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것입니다. 쉬고 있는데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브레이크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여요 라고 표현할 때 저는 그 즉시 혈류 검사를 권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 허혈 발작, TIA로 몇 분 혹은 1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결코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일시적으로 혈전이 흘러나가 다시 열렸을 뿐입니다. 통계적으로 TIA를 겪은 사람의 15%는 48시간 안에, 20%는 3개월 안에 진짜 뇌경색을 경험합니다. 그 몇 분의 안도가 평생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이 열릴 때 환자의 얼굴을 보면 바로 압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그 한마디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하고 중심이 흔들리는데 괜찮겠지라며 하루만 더 미루는 사이 뇌세포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미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지금 바로 119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증상이 오늘 아침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뇌경색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FAST 플러스 L 원칙과 실천 요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단 몇 분의 망설임이 뇌세포 수백만 개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이 같은 약속어를 외칩니다. 바로 FAST입니다. F는 face.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내려갔는지를 확인하세요. A는 arm. 양팔을 동시에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S는 speech. 발음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언어 중추가 위태롭습니다. T는 time.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를 부를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L이기를 더합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힘 빠짐, 비틀거림, 감각 이상은 뇌경색의 첫 신호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다리 신호 중 하나라도 느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단어가 평생의 후회가 되기 전에 119에 전화할 때는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각을 먼저 말해주세요. 오늘 10시 12분에 시작했습니다. 처럼요. 이것이 치료 전략, 특히 혈전 용해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운전하지 말고 구급대를 기다리세요. 이동 중 갑자기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의사 지시 전엔 임의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뇌출혈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질 경우를 대비해 복용 중인 약 목록과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을 메모로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면 안전한 곳에 눕히고 기도 유지, 구토 시 옆으로 눕혀 기도 흡인 방지, 혈당 측정이 가능하면 수치도 함께 알려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뇌경색은 결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둘째,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뇌혈관을 살리는 녹색 음식 4가지와 파괴하는 적색 음식 4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넷째, 매일 아침 단 5분의 자가 점검으로 나의 뇌를 지키십시오. 작은 습관이 내일의 뇌를 바꿉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늦은 후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 말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삶을 바꿀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부모님과 형제,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뇌경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언어를, 보행을, 그리고 존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즉시 응답하는 것, 그것이 100세까지 두 발로 걷는 길입니다.